그들은 파산되었고 잊혀졌고 말소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포커의 가장 큰 무대에 앉아서 업무가 없는 아마추어들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붕괴 직전에 있는 전설들이며 눈앞의 카드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의 악마들과 싸웠다. 하지만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것들은 그만두기를 거부한 플레이어들의 이야기들이며 재앙을 운명으로 바꾸고 지금까지 목격한 가장 기적적인 전환으로 그들의 이름을 포커 역사에 새겼다. 입을 닫지 않을 수 없다. 마이크에게 포커의 구생명이 있다면 마티사오는 모든 것을 소진했다. 그의 경력은 휘황찬란하고 재앙과 부활의 롤러코스터였다. 포커만 담을 수 있는 이야기다. 메디슨은 평범한 프로가 아니었다. 그는 감정적이고 난폭하며 승패를 소매에 드러내는 선수였다. 그의 폭발은 전설적이었고 그의 테이블 대화는 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여정은 가혹했다. 그는 감옥에 갔고 마약 중독으로 재정을 탕진하며 무너졌다. 메디슨의 경력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2005년이 왔는데 감옥에서 막 나와 포커계에 의해 말소되었습니다. 메디슨은 지금 WSOP에 들어가서 잃을 것이 없다. 그 이후의 일은 오랜 세월의 복귀였다. 그는 팔찌를 잡고 2개의 주요 이벤트 결승표를 만들었고 같은 해에 수백만 위안의 당첨금을 주머니에 넣었다. 망가졌던 선수는 재능과 인성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3년 더 많은 건강투쟁과 또 다른 재정 붕괴 이후 메티소는 다시 한번 돌아가는 길을 걸었다. 이번에 그는 $5,000의 7카드 스튜드 이벤트에서 네 번째 WSO 팔찌를 잡았고 산문이 쌓인 분야를 넘어섰다. 이것은 그가 정점을 찍은 지 10년이 지나도 입이 여전히 비평가들을 침묵시킬 수 있다는 증거였다.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유일한 방법이다. 마이크 매티사우는 2013년 월드포커 시리즈에서 13번째 이벤트에서 우승했다. $5,000의 7번째 카드 스튜드 4 또는 그 이상의 챔피언십 이벤트에서 매티사우는 4번째 WSO 골드 팔찌 카드에서 $26만 6천 벌었다. 플레이어 TV는 그의 팔찌식에서 그의 느낌을 알아보기 위해 그를 따라잡았다. 놀라웠어. 그래, 저는 사람들에게 품질이 양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너도 알다시피 이것은 나의 두 번째 대회, 첫 번째 대회이다. 나는 오마하 H 스튜드 5에서 13위를 차지하고 이틀간 휴가를 취했다. 나는 너무 피곤해서 바로 돌아와서 이겼다. 아시다시피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런 일들을 이기려면 여러분은 휴식을 취하고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 팔찌 배팅을 하는 사람들은 경기에서 경기로 뛰어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누군가는 가능할지 몰라도 이런 대회를 이기려면 정신적으로 준비가 많아야 합니다. 이번 학기에 저는 매우 준비되어 있었고 시작 전부터 그것을 느꼈어요. 좀 미쳤어요. 오마하 8 서재에서 13위를 차지하고 집을 떠난 뒤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모두 제가 이길 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나는 내가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나는 이틀 안에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난 그냥 느꼈어. 수년 동안 매티사오는 계속해서 돌아왔다. 중증 등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는 필드로 돌아가기 위해 싸웠습니다. 다음 스윙은 그의 새로운 도전의 연료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코 조용하지 않았고 결코 떠나지 않았다. 이것은 마이크 매티사오의 유산입니다. 가장 일관되지 않지만 그는 가장 탄력적이며 규율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포커 세계가 그를 죽게 할 때마다 그는 다시 나타나고 도박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전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왜 그가 여전히 포커의 이야기의 일부인지 모두에게 상기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그를 사랑하거나 싫어하거나 마이크 매티스 아웃은 포커에서 당신이 앉지 않을 때까지 게임이 끝나지 않는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세상을 빼앗은 벌목사 다빈문은 전문가가 아니었다. 그는 심지어 반프로도 아니었다. 그는 메릴랜드 출신의 45세의 벌목사였고 재미를 위해 작은 가정게임을 하면서 라스베가스의 밝은 불빛에서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 $130천 위성을 들여 월드포커 시리즈 메인 이벤트에 입장한 티켓을 들여 포커 역사상 가장 가능하지 않은 경기 중 하나를 일으켰다. 월은 스폰서도 없고 수행원도 없고 명성에 관심도 없이 리오에 들어갔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직설적이고 두려움이 없는 스타일이었고 전문가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는 고급 전략이 아니라 원본능에 의지했고 어떻게 하면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아마추어들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어야 했지만 월은 역대 가장 큰 토너먼트 경기장 중 하나를 통과하여 큰 이름을 가지고 메릴랜드의 집으로 장작처럼 칩을 쌓았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다빈달은 단지 돈에만 있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테이블에 앉아 조카타와 맞붙어 팔찌를 놓고 포커의 가장 위대한 무대가 경험이 많은 형제들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물론 문은 결국 타이틀에 불과하게 떨어져 520만 달러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130잔 넝달러와 꿈으로 시작한 남자에게는 잃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다빈 문은 포커에서 당신은 슈퍼스타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당신은 단지 앉아서 그라인더를 할 수 있는 용기와 돈이 필요하다. 마이클 그라인데어, MI's 로키는 포커 역사상 어떤 플레이어보다 그의 별명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의 경력은 스트레스, 끈기, 불가능한 복귀에 대한 사례 연구이다. 2010년에 미즈 로키는 떠오른 스타가 아니라 거의 파산되었다. 빚과 세금 문제가 그의 자금을 망쳤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세계 포커 시리즈에 참가, 상상을 초월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는 5만 달러의 포커 플레이어 챔피언십을 정복했다. 혼합 게임이 진정한 전설과 가장자를 분리하는 게임에서 가장 까다로운 토너먼트이다.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를 상대로 미즈 로키는 첫 번째 PPC 타이틀을 달성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그는 그 기세를 메인 이벤트에 직접 들고 수천 명의 선수들을 통해 최종 테이블에 진출하기 위해 싸웠고 수백만 명의 선수들로 5위를 차지했다. 어느 여름에 그는 개인적인 붕괴를 포커 불멸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 왔는데 미스 로키가 역사책을 다시 쓴 해였다. 먼저 그는 네 번째 포커 플레이어 챔피언십 타이틀을 깨고 칩 리스 트로피를 그의 이전에 누구보다 높게 올렸다. 그리고 몇 주 후에 그는 그를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는 WSOP 메인 이벤트 자체를 정복하여 포커의 가장 큰 무대에서 수천 명을 넘어섰다. 미스 로키는 팔찌, 1,000만 달러의 상금, 그리고 위대한 플레이어를 전설으로 만드는 하나의 타이틀을 주장했습니다. 어느 대회에서나 이기면 경력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여름에 둘 다 이겼다. 이것은 신화에 속하는 그런 종류의 달리기입니다. 미즈 로키의 2025 공연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그들 중 가장 큰 연마이다. 현재 메인 이벤트 왕관, 4개의 PPPC 타이틀과 2천만 달러 이상의 WSOP 수익을 가진 MIZ 로키는 명예의 전당의 자물쇠이자 올해의 선수의 선두주자이다. 평생을 가장자리에서 싸우는 사람에게 이것은 궁극적인 증명이다. 마이클 그라인더, MIZ 로키는 상대를 앞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는 경기 자체를 앞질렀고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돌아왔다. 우리는 가장 서사시적인 포커 복귀 이야기를 멀리 찾았습니다. 이제 도와야 할 차례야. 좋아요를 눌러 구독하여 포커 콘텐츠를 유지합니다. 포커 영광은 스폰서가 아닌 내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시작되었다. 그것은 중독의 그림자 속에서 시작되었다. 2011년까지 머스는 거의 게임에서 벗어나 마약과 싸우고 펠트에서 악마와 싸웠다. 그의 포커 경력은 진정으로 시작되기 전에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2012년에 머스는 방역을 선택했다. 그 후의 일은 포커 역사상 위대한 복귀 중 하나로 달리기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날 여름 그는 월드 시리즈 포커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머스는 첫 팔찌를 잡고 포커 세계에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알리며 $1,000 무제한 홀덤 6손 이벤트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후 메인 이벤트가 시작됐다. 멜소는 거의 7,000명의 플레이어를 앞질렀고 동전 반전, 블러프, 스트레스의 순간마다 정맥의 얼음을 가지고 있었다. 카드가 마침내 그의 길에 떨어졌을 때 그는 2012년 WSOP 세계 챔피언으로서 850만 달러를 가지고 그것을 증명했다. 만약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승리는 그를 2위의 WSOP 올해의 명예를 거의 알 수 없고 개인적인 분괴에서 2개의 팔찌, 메인 이벤트 왕관, 포커의 최고 개인상으로 이어갔다. 그레그 머스는 대회에서 우승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생명을 되찾았다. 영국에서 온 신데렐라 이야기 2017년 WSOP 메인 이벤트는 젊은 전문가들 후드를 입은 그라인더와 게임에서 가장 날카로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조명을 휩쓴 것은 예상을 넘어선 존 해쉬였다. 영국 브리들링턴에서 온 64세의 레크리에이션 플레이어는 포커 유산이나 스폰서 계약을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주요 이벤트에 들어가서 그의 버킷리스트에서 아이템을 삭제하는 RV 판매원이었다. 그는 궁금한 분쇄기 역할을 하는 옷을 입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배경에 섞여 다채로운 재킷, 패턴 셔츠와 라스베가스 스트립처럼 넓은 미소를 입고 무대를 나누었다. 하지만 여기에 전환이 있습니다. 그 명랑하고 느슨한 자유 스타일 뒤에는 갑자기 놓칠 수 없는 선수가 있었다. 그는 냄비를 차지하고 비전통적인 플레이로 전문가들을 교란시켰으며 어떻게든 손을 잡고 칩이 그의 방향으로 계속 왔다. 그의 열정은 전염적이었고 그의 존재는 전기적이었다. 필드가 적어지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점점 현실로 다가왔다. 존 헤스프는 모든 기대를 넘어 메인 이벤트의 마지막 테이블에 진입했다. 그는 단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절반의 나이에 수천 명의 선수들을 앞질렀고 결국 4위를 차지하고 $260만 받아 떠났다. 이것은 포커의 궁극적인 신데렐라 이야기였다.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온 레크레이션 플레이어, 가족의 남자, 그리고 트레이브 판매원은 세계 최고의 사람들과 발가락을 맞이했고 포커에서 때때로 꿈꾸는 사람들이 모든 장에서 가장 좋은 장을 쓰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수천 명의 암살자. 필 아이비가 2000 WSOP 남자 이벤트에 참가했을 때 그는 꿈을 쫓는 다른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전설이었다. 그 당시 아이비는 여러 팔찌와 수백만 달러를 획득해 포커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명성을 얻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명성은 저주와 함께 왔다. 토너먼트의 모든 선수들은 그를 탈락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 거의 6,500명의 선수가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모두 아이비를 주시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아이비는 불가능한 것을 쉽게 보이게 하는 정밀도로 놀았다. 큰 누워, 완벽한 시간에 맞은 블러프, 무자비한 압력. 그것은 주요 이벤트의 지뢰밭을 탐색하는 마스터 클래스였습니다. 날이 지나면서 아이비는 계속 오르고 있었다. 손잡고 탈락하며 그는 9명의 선수만이 남아있을 때까지 경기장을 뚫었다. 필 아이비는 마지막 테이블까지 진출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가장 권위 있는 포커 타이틀을 차지하는 꿈은 계속됐다. 그는 결국 팔찌 없이 남았고 필요한 순간에 카드가 그의 편이 아니었지만 그의 여정은 전설로 남았다. 아이비는 $140만 이상으로 7위를 차지했고 오늘날까지 팬들은 아직도 그가 궁극적인 포커 기적인 컴백 어린이들의 마지막 왕관을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990년대 중반의 스투 앙거는 그의 이전 자신의 유령이 되었다. 과거 최고의 카드 플레이어였던 그의 재능은 마약 중독, 개인적 고난, 경제적 파괴로 인해 가려져 있었다. 1980년과 1981년에 WSOP 메인 이벤트 타이틀을 연속으로 차지했던 이 남자는 그 시대의 최연소 챔피언이었고 1997년에 포커의 가장 큰 무대에서 사라졌으며 거의 잊혀졌다. 하지만 앙거는 끝나지 않았다. 그와 함께 했던 친구들은 그의 재능이 유지된다면 빛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1997년 WSOP 주요 이벤트에 앉았을 때 시간이 시작과 함께 녹아내리는 듯했다. 앙거는 막을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의 본능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상대를 이해하는 능력은 거의 초자연적이었다. 그는 단순히 게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완벽히 압도하며 그가 왜 역사상 최고의 플레이어 중 하나로 불리는지 증명했다. 마지막 테이블에 도달했을 때 과거의 스튜가 돌아온 듯했다. 자신감 넘치고 두려움 없이 모든 판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마지막 카드가 맞았을 때 이 느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는 그의 세 번째 WSOP 메인 이벤트 팔찌를 잡아 존니 모스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동점했다. 이 승리는 $100만 상금이었지만 그것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 그것은 구원 증명이며 포커 역사상 가장 감정적인 순간 중 하나였다. 불행히도 이것이 앙거의 마지막 위대한 승리였다. 불과 1년 후에 그는 사라졌고 비극적인 유산과 동요할 수 없는 진실을 남겼다. 스투 앙거가 테이블에 있을 때 그는 그 게임을 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 포커를 영원히 바꾸는 $39의 기적. 2003년 세계 포커 시리즈는 여전히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 오래된 학교 그라인더, 그리고 내부인들의 긴밀한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단계였다. 하지만 그 해 미지의 길이 라스베가스의 비니온의 말발굽의 문을 통과하여 포커 세계를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 매니메이커 이야기. 돈을 벌던 그는 프로도 아니었고 라이브 서킷 선수도 아니었다. 테네시 출신 회계사로 지역 토너먼트 이상의 경력은 없었다. 그의 주요 이벤트 참여는 스폰서나 자금의 지원 없이 이루어졌다. 그는 $30조 인터넷 위성에서 온 포커 스타들입니다.
시진핑은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품었지만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 경기장을 놀라게 했다. 그는 단지 전문가들과 맞서지 않고 그들을 분해했다. 포커 전설인 세미 파하우에 대한 그의 두려움 없는 블러프는 이 아마추어가 조용히 백그라운드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 하이라이트 릴의 요소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불가능한 일이 왔다. 크리스 매니메이커는 8회 48명의 플레이어를 앞질렀고 메인 이벤트 팔찌와 250만 달러를 잡았지만 그 돈은 실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의 승리는 몇 달러와 꿈을 가진 모든 사람이 앉아서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 단일 승리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돈을 만드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플레이어의 붐이 일어나고 온라인 포커룸과 텔레비전 방송이 게임을 연기가 많은 백방소일거리에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는 포커를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칩과 의자 하나. 1982년의 너바비유에소페 주요 이벤트는 또 다른 희생자를 주장한 것처럼 보였다. 잭 트리톱 스트라우스는 방금 큰 냄비를 잃어버렸고 책상에서 뒤로 밀려 그가 끝났다고 생각했고 밖으로 나갔고 탈락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후에 포커 역사상 가장 이상하고 기적적인 발견이 나왔다. 구름진 냅킨 아래에 500달러의 칩 한 개가 놓여 있었고 스트라우스가 남긴 마지막 생명선이 있었다. 규칙에 따르면 그 칩은 그가 체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여전히 자리가 있었고 기회도 있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전설으로 변했다. 스트라우스는 집념으로 계속 싸우며 놀라운 모습을 보였다. 그 외로운 칩이 더미로 늘어났다. 더미가 성장하여 탑이 되었고 그 탑이 요새가 되었습니다. 모든 역경을 딛고 스트라우스는 결국 테이블의 마지막 승자가 되었다. 그는 거의 문을 걷는 사람에서 1982년 WSOP 세계 챔피언으로 변했다. 그 기적의 복귀에서 포커홀에 영원히 울려 퍼질 구절이 나왔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칩과 의자일 뿐이다. 잭 스트라우스는 그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오늘 짧은 스택이 탈락을 쳐다볼 때마다 그들은 그 말을 속삭이며 나무 꼭대기 스트라우스를 영원히 데리고 가는 작은 마법을 소환하기를 희망한다. 전설적인 포커 이야기, 서사시 포커 싸움이나 대규모 붕괴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하고 구독하십시오. 모으셔서 감사합니다.